그리고 교합제를 제작한 다음에는 악관 관계를 기록해서 정중선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중절치를 심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시킨 뒤에 악관 관계를 기록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모형의 교합상을 교합기에 장착해줍니다. 교합기에 장착하면은 작업이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합기에 마운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다양한 인공치의 모습인데, 이 인공치는 제조 회사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이제 맞는 환자의 구강 내에 어울리는 인공치를 쓰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 다음엔 이제 전치를 시작으로 해서 인공치 배열을 해줍니다. 그리고 치은 형성 및 조각을 해주는데, 잇몸이 될 부분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인공치의 그 치은을 형성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비치를 구강 내에 시작한 다음에 여러가지 사항을 점검해 주는데, 이때 어디 안 맞물리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검사를 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그런 단계죠. 그런 다음에 마운팅 스톤으로부터 작업 모형을 분리해 줍니다. 이렇게 작업 모형을 분리해갖고 메모를 할 준비를 하는 거죠. 메모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1단계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2단, 그 다음에 2단계 메몰, 그럼 3단계 메모를 하는 그런 메몰 과정입니다. 총 3단계에 걸쳐서 메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함 연화 후 분리와 왁스를 세정해 줍니다. 이렇게 메몰이 끝난 후에는 왁스를 제거해 갖고 이제 레진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 왁스를 제거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수지를, 그러니까 잇몸이 될 부분을 이렇게 혼합한 다음에 메몰한 그 음영의 모양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고 몰드에 수지 전입 후 이제 프레스로 시압을 해줍니다. 시압을 할 때 이렇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총 3번에 걸쳐서 시압을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압 후 디플레스킹을 해줍니다. 이렇게 위치가 이제 레진을 전입한 위치가 이제 경화가 되면은 함에서 분리한 다음에 이제 매몰제를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매몰제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교합기에 재부착해서 선택 삭제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어디가 더 맞물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갖고 선택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마 기구를 이용해서 위치를 이제 다듬질하는 과정인데, 그 다듬질 과정에서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환자의 구강 내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그렇게 다듬질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의 변형이 오지 않도록 수중에 보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시켜주면은 초이치의 제작 과정이 간단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작 과정에 대해서 2주차 이론 시간에 그 총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하학의 해부학적 명칭에 대해서 3주차 시간 때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먼저 이렇게 상악, 무치학, 구강 모형의 해부학 구조는 이렇게 A. 순소대, B. 협소대, 그 다음에 C. 순축 전정, 그리고 D. 협측 전정, 그리고 익돌 상악 절흔이고, 그리고 국의 소화, 그리고 진동선으로 상악, 무치학의 해부 구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잔존 치조제, B. 상악 결절, C. 절치유두, D. 정중 국의 낭선, E. 국의 추벽으로 이렇게 구강 모형의 해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악의 구강 모형의 해부 구조는 A. 순소대, B. 협소대, C. 순축 전정, D. 협축 전정, E. 설소대, 그 다음에 F. 시조실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무치학의 구강 모형의 해부 구조는 A. 잔존 치조제, B. 구용기, C. 협축 일부가 협축연의 하방에서 치조제 정상 근처까지 주행하고 있고, 다른 근육과 달리 이 부위와 그리고 D. 외사선, E. 설결절, F. 잠시만요. 악설굴 근선이 이렇게 하악의 무치학 구강 모형의 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주차 때는 상악 해부학적 명칭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고, 그 다음에 4주차 때는 하악 해부학적 명칭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이론 시간에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인상용 트레이에 대해서 이런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 위상용 트레이는 안녕하세요. 개인 트레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간단하게 시간에 배웠던 것을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게 먼저 무치악 트레이의 종류에는 기성 트레이와 개인 트레이가 있는데 이 기성 트레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맞는 사이즈대로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그 표준의 트레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 트레이는 이제 기성 트레이로 예비 모형을 만들고 그 후에 이제 그 환자에게 좀 더 잘 맞는 충치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 개개인마다 고유한 이제 구강의 형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재현하는 것이 바로 개인 트레이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 과정은 예비 모형에 이제 설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보더선을 설계하고 이제 이것은 스페이서를 이제 개인 트레이와 점막 사이에 일정한 두께의 인상재가 게재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인상재의 종류에 따라서 스페이서의 두께나 재료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형에 압접시켜주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것은 정밀 인상 체득 시 개인 트레이의 구강 내 안정과 균일한 인상재 공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견치부와 양측 구치부에 직경 4에서 5mm 정도의 크기로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형성해주는 그런 게 바로 티슈 스탑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엔 이제 분리재를 도포해줍니다. 내진 분리재를 도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쓴 거는 광중압 내진인데 광중압 내진은 광중압기에 넣어서 경화시키는 내진을 말하고 이제 이 광중압 내진의 장점은 자가중압은 이렇게 가만히 냅둬도 자기 혼자서 굳어갖고 굉장히 빠르게 압접을 시켜갖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내야 되는 약간 테크닉이 필요한데 이 광중압 내지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광중압기에 넣어야지만 경화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고 하지만 이제 단점은 너무 끈적거려서 오래 만지고 있기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광중압기가 있어야 이제 광중압기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광중압 내진을 모형 위에 압접시켜갖고 그 선에 맞춰서 잘라주는데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남은 레진을 이용해서 손잡이를 만들어줍니다. 손잡이는 좀 더 뺐다 꼈다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의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손잡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모형을 다 갖췄으면은 광중압기에 넣어서 이렇게 경화를 시켜주면 개인 트레이가 완성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완성된 개인 트레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모형 및 기초상에 대해서 6주차 때 배웠는데, 기초상에 대해서 기초상은 교합제와 더불어 기초상을 이루고 구강 내에 시적하여 교합 체득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임시 형태의 이치상을 말합니다. 이 교합제 제작 과정은 먼저 레진 분리제를 모형에 도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을 혼합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액과 분말이 잘 혼합될 수 있도록 비율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부분의 각 제조 회사별로 비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따라서 잘 이렇게 혼합을 하면서 점점 굳어가면은 이제 떡상 상태가 되면은 그때 이제 손바닥 위에 올려갖고 동글동글하게 해갖고 이제 펴갖고 이렇게 모형 위에다가 레진을 압접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기초상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악은 광중압 레진을 이용하여 기초상을 압접해 주었는데, 아까 그 분홍색은 광중압 레진이 아닌 자가중압 레진입니다. 이게 혼자 그냥 굳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고, 빨리 정확히 해주는 것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재료의 기초상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7주차 때는 교합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교합제는 이 분홍색, 이것이 바로 교합제인데, 교합제는 먼저 이렇게 교합제는 상실된 치아와 치조골 및 치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인공치가 배열되는 부분입니다. 교합제는 주로 파라핀 왁스로 제작되게 되고, 교합제의 폭은 상하계에서 서로 같고, 전치부 5mm, 소구치부 7mm, 대구치부 10mm로 전치부에서 구치부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이 치아가 전치부보다 구치부가 더 넓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방법이겠죠. 그래갖고 교합제의 높이는 또 상악인 경우에는 전치부는 순축 변연에서 22mm, 구치부는 상악 결절 부위에서 7에서 8mm이고, 하악인 경우에는 전치부는 순축 변연에서 18mm, 구치부는 구윤기 높이의 3분의 2와 일치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불꽃에 연화시켜 손으로 교합제 형태를 형성하는 프리핸드 메소드를 이용하여 교합제를 제작합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불꽃에 골고루 연화시켜 접어서 붙이고 다시 뒷면을 접어서 붙이는 과정으로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교합제를 제작한 다음에 이제 기초상에 불에 연화시켜서 기초상에다가 교합제를 부착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운 것이 바로 인공치에 대해서 배웠는데 9주차 때는 인공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인공치에 대해서 배웠는데 먼저 인공치는 치조면, 치조핀, 설면, 절단연, 결절면, 절단연, 교합면, 순면, 현면, 치경부, 치근부, 돌출점, 슈트, 설측 경계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공치의 종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제 인공치아와 내진 인공치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치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인공치 회사별로 인공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치부를 배열할 때는 전치부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심미와 발음에 중점을 주는데 상학 전치부는 심미성을 하학 전치부보다 하학 전치부는 심미보다는 발음과 유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위치를 선정해서 배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학 전치부 인공치를 배열할 때에는 교합제의 순면을 기준으로 배열하고 하학 전치부는 절치 유도각을 위해 상학 전치부 사이에 대한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를 반드시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이제 전치의 형태는 앞면 형태에 따라서 이제 환자별로 앞면이 조금 둥근 사람들은 좀 더 짧고 둥글둥글한 치아를 인공치아를 선택해 주도록 하고 성별, 성격, 연령에 따라서 인공치를 고르는 기준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연령으로 치면은 어릴수록 더 이가 하얗고 더 이제 마모가 덜 된 그런 인공치아를 선택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인공치의 선택이겠죠. 그리고 구치의 형태는 해부학적 인공구치, 반해부학적 인공구치, 그리고 비해부학적 인공구치가 있습니다. 쉐이드 가이드는 이제 다른 치아들과 이제 색깔이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아들의 여러 색깔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인공치 만드는 제작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샘플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드 가이드인데 몰드 가이드는 전치부의 색 크기 형태에 전치부는 색 크기 형태에 더 이제 그 중점을 두도록 하고 그
그럼 인공치 배열을 할 때는 상악 중절치 먼저 배열을 해주는데 순면과는 근신면이 정중선에 접촉되고 장축을 약간 원심경사시키고 원심면과는 치경부를 약간 들어가게 하나 교합제의 외면에 일치시키고 교합면과는 절단연이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균일하게 닿고 평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절치의 순면이 절치 유도 후연에서 약 8에서 10mm 전방에 위치하도록 배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악 측절치를 따라서 이렇게 쭉 배열해 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배열을 해줘서 이렇게 배열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악은 그렇게 배열을 해서 이제 하악을 배열할 차례인데 하악 중절치는 중절치의 순면과는 근신면을 일치시키고 장축을 교합제의 평면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원심면과는 치경부를 약간 설축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연은 수평피계를 고려하여 상악 중절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시킵니다. 교합면과는 절단연을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하게 되도록 이렇게 배열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9주차 때 인공치 배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10주차는 위치상의 조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치상을 조각하는 인공치 배열이 끝나면 인공치에서 위치상 변연에 이르는 위치상 부분을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등으로 형성하여 치아 성실 이전의 자연 조직의 형태로 다듬습니다. 이 과정은 나비치에 자연감을 부여하여 친미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의 유지와 안정 및 저작과 발음 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위치에 적절한 자연감을 부여하여 신미성을 높이고자 할 뿐만 아니라 위치의 유지와 안정 및 발음 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과정을 치은 형성이라고 합니다. 너무 깨끗하기만 하면은 자연치스러운 그런 느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상을 조각해서 조금 더 자연 구강 상태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10주차 때 배운 10주차 이론 시간 때 배운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비치 매몰에 대해서 나비치의 매몰에 대해서 매몰에 대해서 이제 11주차 이론 시간에 배웠는데 나비치를 매몰하는 방법은 인공치 상부를 잡아주는 3단계 매몰법인 가압성형용 플래스크인 하나우 이젝터 타입의 플래스크를 이용한 매몰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3단계 매몰법은 온성 후 위치상의 취출을 보다 안전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를 석고로 3단계에서 경석고를 이용한 그런 매몰 과정이고 1단계 매몰은 마운팅 플레이트에서 나비치 모형을 분리하고
매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나비치 모형을 상하 플라스크 하함에 넣어 확인합니다. 점검 사항으로 모형의 높이와 측면의 간격이 약 3mm 이상이 되도록 플라스크에 적당한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함을 하함에 조립하여 나비치 인공 치아인 전치부 절단면과 구치부 교두정과 상함의 상부 사이에 6mm 간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1단계 메모를 보통 석고를 혼합하여 하함에 반쯤 채우고 하함의 중앙에 나비치 모형을 위치시키고 가볍게 눌러 하함의 테두리와 모형의 엣지가 같은 높이가 되도록 1단계 메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단계 메모에서는 나비치의 왁스 표면에 표면 장력 감소제를 도포하여 매몰제가 치밀하게 접촉되어 기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경화된 석고 표면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여 왁스를 제거할 때 분리가 용이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2차 매몰까지 한 후에 인공치의 절단면과 교환면에 덮인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어 노출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함의 나머지 부분에 경석고를 혼합하여 채운 뒤에 뚜껑을 덮고 과잉의 경석고가 구멍으로 흘러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3단계 매몰이 끝나면 뚜껑의 구멍 위로 빠져나온 여분의 경석고를 제거하고 플라스크의 클램프에 장착시켜 경화 도중 경석고에 팽창을 막아줍니다. 그렇게 매몰을 한 후에 그렇게 매몰을 하는 과정을 배운 것이 11주차 이론 시간에 나비치의 매몰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수지 전입 및 온성에 대해서 12주차 이론 시간에 배웠는데, 먼저 온성 한분리에 대해서 먼저 온성이란 중합은 발량체와 다량체가 화학 반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성은 석고 음영에 전입한 병상의 레진을 혼성기에서 중합시켜 의치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진의 온성. 열중합 레진을 중합시키기 위해서는 병상의 레진이 전입된 함을 클램프 등의 기구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한 상태에서 레진 온성기에 수조에 넣고 가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진의 온성이 끝나면 레진을 전입하는데 치과용 의치상 레진은 단량체인 레진액과 다량체인 레진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사용합니다. 레진 혼합 용기는 레진을 혼합한 후에 반드시 이제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뚜껑이 있는 깨끗한 곳에서 건조를 시켜야 하고, 혼합 비율은 분말과 액의 비율을 무게비 2:1, 부피비 3:1로 혼합해 주는 것이 이상적인 혼합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압 성형법에는 언더패킹과 오버패킹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진의 전입이 끝나면은 이제 클램프에 장착시킨 다음에
이제 프레스로 가압해서 과잉의 레진을 배출하는 과정을 3차례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램프에 장착시켜서 경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13주차 때는 함 분리와 매몰제 제거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이제 그 온성기에서 꺼낸 클램프를 온성기에서 꺼낸 함을 분리해서 이제 거기 안에 매몰제를 제거해주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네. 레진 열중합 과정이 완료된 후 클램프와 온성기에서 꺼내어 실온에서 냉각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 함분리를 하고 석고 가위를 이용해서 매몰제를 제거하는 과정을 이제 13주차 이론 시간에 배웠고, 그 다음에 14주차 때는 화학의치의 다듬질 및 연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듬질 및 연마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치의 다듬질은 모형으로부터 중합된 의치를 분리한 후에 시행하며 레진 전입 시 상함과 함 사이로 밀려 나온 여분의 레진, 플래스크 및 레진 알갱이를 제거하고 의치의 최종 형태와 두께가 갖추어지도록 형성하는 과정을 이제 다듬질 및 연마하는 과정이라고稱칭합니다. 그리고 다듬질을 하게 되는데, 먼저 덴처버로 많이 튀어나온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주입로와 배출로 절단된 이제 절단을 해주고 덴처버와 러버 포인트로 다듬질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와 힐로 퍼미스를 연마해주면 좀 더 광택을 내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루즈 휠에 루즈를 묻혀서 최종 광택을 내줍니다. 그러면 총이치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주차에 걸친 총이치 이론 총정리가 마무리되었고,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